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과거 민간인 학살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국방부가 최근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신민호 의원은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방부에 여순사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여수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있었지만 순천에서는 없었다고 부정했던 국방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회신문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 추진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라남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강정희 의원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여순사건으로 주민 10,000명 이상이 희생됐는데도 국가의 공식 사과 한 번 없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와 여수시, 순천시 등에 비해 전남도의 의지와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도 차원의 사과를 먼저 했다며 도내 모든 시군이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젯밤 8시 30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 부인인 33살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35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이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장 친인척이 연루돼 논란이 일었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웅천지구 개발 사업은 시민단체가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친인척이 개발 사업을 벌였던 여수 상포지구입니다. 이 상포지구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관 2명은 지난 18일부터 시청을 오가며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상포지구는 지난 2015년 당시 주철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가 사들인 뒤 이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주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감사원은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도 상관없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가 그걸 본 겁니다. 지금. 이번 특별감사는 전국 5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택지개발지구인 웅천 택지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역시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 의혹에 대한 문제를 털고 나가지 않는다면 시 행정에 대한 견제나 감시에 대해서 시민들은 더더욱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특위 구성이 무산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 씨가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석방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최근 관련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제출해야 하지만 범죄 일람표 등을 같이 제출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을 불러올 수 있어 법관의 판단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며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에서 붙잡힌 김 씨는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이 김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어 앞으로 수사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전남대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이전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학부 이전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전남대가 인기학과인 특수교육학부를 광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여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전남대는 여수 캠퍼스 위상 회복을 위해 통합 양해각서의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교육부도 여수 캠퍼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 아울렛에 들어서려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철회됐습니다. 광양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는 광양 아울렛에 입점 예고를 했던 이마트 노브랜드점이 지역 상공인 반발로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산단 녹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상황에서 대기업 소유 녹지의 해제 특혜 논란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이광일 의원은 최근 도정 질문을 통해 여수 산단 내에는 사유지 145만 제곱미터가 40년 이상 녹지로 묶여있지만 6개 대기업 소유의 녹지만 공장 용지로 해제돼 힘없는 도민들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산단 녹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을 하거나 정부가 매입해 녹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중앙부처의 건의에 해결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2011년 이후 연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6조 4,107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5,311억 원으로 국내 철강과 건설, 에너지 부분 등의 실적 호조로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 제주, 춘천 MBC와 MBC 경남이 마련한 습지도시 인증의 의미를 살펴보는 공동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순천만 습지는 람사르 인증을 앞둔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한 연안 습지인데요. 생태와 교감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순천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생태계의 보고, 반도를 품은 어머니, 철새들의 안식처, 순천만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입니다. 우거진 갈대밭과 광활한 갯벌이 우러진 순천만은 이번에 선정된 다른 3개 지역과 달리 유일한 연안 습지입니다. 8,000년의 세월 동안 쌓여온 토사와 유기물은 풍부한 양식을 제공하면서 어느덧 동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그런 이유로 짱뚱어와 칠개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면서 생태계의 질서가 올곧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개체수가 늘고 있는 희귀 철새들도 순천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와 제두루미 등 겨울 손님들은 순천만의 매력을 잊지 않고 대표 철새들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끊임없는 보호 활동을 통해 순천만의 지속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습지 보존 및 철새 보호 활동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민과 함께하는 철새 지킴 및 활동 등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생태도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그 물꼬를 틀지도 주목됩니다.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구역에 동시 지정되면서 공동연구 등 남북 교류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경제 발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협력하기에는 순천만과 북한의 그 람사르 습지가 굉장히 공유할 주체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아마 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천만은 또 지속성을 넘어 공공성이란 영역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장은 물론 생태도시 순천구와 교감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 환경을 악용한 불법 어구와 불법 양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관계 공무원이 바뀌면 약간씩 순천만 관리에 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속성과 일관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협치 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간척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분위기와 맞물려 환경훼손의 우려가 높았던 순천만. 생태계 보존에 직접 나선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노력 속에 남사르 습지도시 선정을 앞둔 순천만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여수 지역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정류장 90곳과 택시 승강장 7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섬은 어떻게 발전,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섬 주민과 활동가, 전문가들이 목포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형식의 구애 없이 참여자의 100가지 생각을 토론하고 정리해 섬 발전 대책의 자료로 삼을 예정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서 충청도 홍성의 끝섬 죽도, 그리고 제주 추자도까지 어부와 이장, 활동가와 전문가, 공무원 등 1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8월 8일 섬의 날 제정에 따라 섬을 주민과 국민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말하고 듣는 자리입니다. 2018 섬 컨퍼런스, 행정안전부 소속 광화문 1번가 열린 소통 포럼이 섬의 가치와 공감을 위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다도의 섬의 관문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울릉도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섬을 사랑하는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균형 있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섬 발전 대책을 주제로 살고 싶고 가고 싶고 지속 가능한 섬 등 3개 분야 30개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람직한 섬 발전과 변화 사례, 섬 자원을 활용한 마을 기업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 대하여 궁금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어느 기업 마을 기업이나 어떻게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알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특히 참가자 스스로 회의를 주도하는 참여형 컨퍼런스로 질문과 토론, 해결 방안도 함께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전라남도와 정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런 정책 제안들이 실현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람들의 섬에 대한 100가지 생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환경미화원 2명이 잇따라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이 문제로 지적이 됐고 당시 광주시와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30분, 환경미화원들이 밤사이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에 싣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쓰레기를 실은 다음 2명의 미화원들이 쓰레기 짐칸 끄트머리에 설치된 발판에 잽싸게 올라탑니다. 미화원들을 위태롭게 태운 청소차는 다음 쓰레기 봉투가 쌓여있는 곳으로 속도를 내 달립니다. 하지만 청소 차량에 이렇게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상 설치해서는 안 되는 불법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는 35년 차의 베테랑 미화원이 이 발판을 타고 이동한 다음 청소차 뒤에서 일을 하다 후진하는 청소차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11월 29일에는 다른 미화원 노모 씨가 쓰레기를 차량 안으로 밀어넣는 문에 머리를 끼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불과 2주 사이에 미화원의 사망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위험천만하게 다닐 수밖에 없는 청소 차량을 개선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고 근무 시간도 새벽보다는 주간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광주로 내려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아침길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가슴이 더욱 시리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일을 끝내려면은 무리하니 차량도 과속해야 되고 뒤에서 일하신 분들도 충분한 휴식 기간 없이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1년 전 환경미화원들의 죽음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광주시의 약속이 언제나 지켜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미화원들은 오늘도 새벽에 나와 위험한 청소차 발판을 딛고 근무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여수 근현대 역사 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는 구한 말부터 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의 시기에 여수 지역에서 발발했던 사건을 선정하고 역사 유적별 추천 코스를 사진과 함께 정리한 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관광 안내소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여수강쟁 70주년을 맞아 이번 지도를 제작했다며 해당 지도를 여수사건 역사 답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드론을 공공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항공 촬영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다음 달 중순까지 관내 군부대와 경찰서, 국토정보공사 등 공공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 이론 강의와 기능 실습 등 총 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쌀쌀하고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울 하늘도 이처럼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가시거리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는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하고 보은과 임실 70m, 진주도 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차간 간격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개는 햇살이 비추면서 차츰 거치겠고요. 햇살 덕분에 낮에는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비가 내릴 텐데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편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츰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3도, 대전 7.6도, 부산은 12.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 선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